자, 이번 시간에는 퀵샷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언어 변경입니다. 즉, 현재 보시면 영어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퀵샷을 설치를 하시면은 한글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 영어로 바꾼다든지 또는 일본어로 바꾼다든지 본인이 원하는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 메뉴에 가시면은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죠. 자, 들어가시면요. 인터페이스 부분에 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랭귀지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키샷을 사용하시면은 우리 한국, 아시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한국어로 아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잉글리시, 즉 영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바꾸셔야 어떤 질문을 하실 때나 또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테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마는 이 백그라운드 부분의 밝기를 설정한 겁니다. 이걸 조금 밝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눈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크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오류창이 조금 뜨네요. 자, 이게 로고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 창은 키샷을 사용하다 보면은 좀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오류 창을 표시하는 겁니다. 오픈 테마 데이터 펠드 오픈 테마 데이터 부분에서 뭔가 좀 오류가 났네요. 자, 클로즈 시켜서 일단 적용하겠습니다. 자, 세이브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클로즈. 자, 우선 테마 자체가 이렇게 블랙톤으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눈의 피로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셋 신 유니트 단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맥스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밀리미터로 했고요. 이 키샷도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또는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과 공유를 할 때는 단위기를 바꿔줘야 되죠. 이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 밀리미터가 있는데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이렇게 set sin unit라는 창이 뜨고요. You are about to change the unit used in the scene. 즉 장면의 단위계를 바꾸고자 한다.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keep scene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cale scene이라고 두 가지가 있죠. 자, 두 가지는요. 이건 장면 유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장면 유지. 근데 장면의 유지가 아니라 이거는 모델의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바꾸는 기능. 그럼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 신이라는 것은 장면 축척을 바꾼다라는 건데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장면에 사용된 텍스처 맵의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있는 keep scene size라는 것은 장면 사이즈를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장면 사이즈를 유지한다고 해서 오브젝트 자체의 크기가 유지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오브젝트 크기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 크기 바꾸면서요. 중요한 거는 이 장면에 사용된 어떤 조명이라든지 조명,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재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즉 단위를 바꿈으로써 그 단위기에 맞는 어떤 조명의 어떤 강도, 그다음에 environment, 재질의 어떤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고자 할 때 쓰는 게 keep scene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럼 scale scene은 모델의 크기는 그 오브젝트 크기죠. 오브젝트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크기는 변경되지 않고요. 다만 텍스처 맵의 크기만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현재 밀리미터로 작업을 했는데 뭐 센티미터나 또는 인치로 바꿔야 된다. 그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걸. 자, 이해 가시죠? 이 실제 적힌 의미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add geometry라는 부분인데요. add geometry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3D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즉 큐브, 박스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를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실린더를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이건 뭐 테스트할 때 좋겠죠. 그 다음에 세피어를 이렇게 추가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뭐 다른 좀 복잡한 오브젝트는 추가가 안 되고요. 단지 아주 간단한 3D 기하체라고 하죠. 기하체만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에디트 지오메트리는 우리 저번 시간에 지오메트리 퓨즈 봤죠? 요 기능과 같습니다. 에디트 지오메트리 같은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클리어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요 지오메트리를 한꺼번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클리어 지오메트리, yes. 한꺼번에 모두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면 취소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우리가 오브젝트를 추가했을 때요. 자, 오브젝트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걸 조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가기 단축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아주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델리트 셀렉션 삭제하는 거죠. 선택한 것을 삭제하겠다. 또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델리트 파트 이 파트만 삭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삭제하겠다. 그 다음에 물론 델리트 셀렉션 같은 크게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플리케이트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두플리케이트는 복제입니다. 복제. 현재 오브젝트를 두플리케이트 복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떴는데요.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입니다. 트랜슬레이트는 이동에 관련된 기능이고요. 로테이트는 회전에 관련된 건데, 자, 요걸 기즈모라고 얘기하죠. 기즈모. 자, 요거는 X, Y, Z인데요. 화살표를 보시면은, 자, 기즈모. 화살표가 X, Y, Z를 나타납니다.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나타나고요. X축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Y축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Z축을 나타냅니다. Z축. 키샷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 높이 방향이 Y축으로 설정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로테이트는 요 회전자 요걸 로테이트라고 합니다. 요거 세 개. 자, 여기 복잡하신 분은 이걸 해제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X축 복사. 그다음에 이건 Z축이라고 했죠. Z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고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트 트랜슬트 끄고요. 자, X축 그 다음에 Z축이죠. Z축 그 다음에 요거는 녹색은 Y축입니다.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고요. 스케일 기능입니다. 스케일 기능. 자, 이게 점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XYZ로 동시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또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X축입니다. X축, 그다음에 Y축이죠. 이거는 Y축. 마우스를 위치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Z축이죠. Z축 이런 식으로 크기로 빼면 가능합니다. 자, X, Y, Z 동시에 조정할 수 있겠죠.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다시 두플리케이터 셀렉션 선택한 것을 두플리케이트 하겠다. 역시
이걸 무비 툴이라고 합니다. 무비 툴. 자, 다시 볼까요? 해제하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 무비 툴이라고 있죠? 무비 툴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플리케이터 셀렉션.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됐으면은 X자가 아니라 체크 표시. 이렇게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선택하시고 델리터 셀렉션. 예스. 선택하시고 델리터 파트. 그대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 복제한 거는 지금 보다시피 이 프로젝트 창에 보면은 이렇게 샵 버튼이 하나 붙고 있죠. 사라집니다. 자, 세피어. 지금 자, 여기 하나 숨어 있었네요. 자,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고요. 다시 요거는 ON 이렇게 시키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측부터 누르시고 테슬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테슬레이트라는 거는 이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T S S L A T입니까? 테슬레이터.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볼까요? TESSS네요. SSLLAT. 요거는 뭐냐면은 면분할하는 겁니다. 면분할.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현재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면의 개수를 더 많이 분할할 때 쓰는 겁니다. 아니 맥스에서는 스머스 기능과 유사합니다. 스머스 기능. 스머스를 오브젝트에 적용하게 되면은 면이 증가하면서 오브젝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데 그 기능입니다. 이 테슬레이터라는 기능 자체가 면 분할하면서 오브젝트의 부드러움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하이드와 쇼 두 가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이드라는 거는 숨겨주는 거죠. 숨겨주는 거.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하이드 셀렉션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비포트 창에서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 가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 눈 아이콘이 X자가 들어가죠. 다시 체크하시면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실시간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표시할 때는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 Show All Part 클릭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모델 자체를 하이드 시키겠다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언더 하이드를 재실행한다. Show All Part 모든 파트를 보겠다. Show Part in Scene Tree 이거는 신 트리에서 장면 트리에서 모든 것을 표시하겠다 그 뜻이고요. 락이라는 거는 선택 안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락 셀렉션 선택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자물쇠를 건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거는 이 프로젝트 탭에 있는 기능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들이고요. 그러니까 무비 기능 있죠. 무비 툴을 이용하는 거. 자, 무비 셀렉션 똑같죠. 자, 여기서 무비 셀렉션에서 무비 툴을 클릭하시면요 동일한데 여기서 보면은 로컬과 글로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 글로벌. 로컬이라는 거는 현재 오브젝트에 표시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로테이트하고 스케일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글로벌이라는 거는 왼쪽 하단에 있는 요걸 뜻하는 겁니다. 글로벌. 이걸 전역이라고 합니다. 전역. 축 아식스 AXIX 아식스라는 거는 로컬이라는 개념하고요. 글로벌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지하겠습니다. 이걸 지역이라고 하고요. 지역. 이걸 전역이라고 합니다. 전역. 로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의 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글로벌이란 말은 키샷이 갖고 있는 키샷의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키샷의 좌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뜻이죠. 즉, 로컬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으면 현재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이동, 스케일, 축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글로벌을 체크하게 되면 이 좌표 x, y, z가 각각 0, 0,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이나 회전, 축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이라는 부분인데요. 피벗은 이거는 이 중심축을 뜻하는 겁니다. 중심축의 위치를 바꾸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에디 무비 셀렉션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서 픽이라는 걸 클릭한 다음에 세피어죠. 세피어 오케이 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면은 중심축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셋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하이드, 언하이드, 하이드와 쇼라는 것은 언하이드 반대죠. 하이드와 언하이드 또는 쇼. 그러니까 뭐 락은 잠군다는 뜻이고요. 두플리케이트는 복제라는 뜻입니다. 티슬레이트라는 것은 면분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델리트는 삭제입니다. 물론 하이드와 언하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그 다음에 델리트 셀렉션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요, 패턴 2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모델 프로젝트에서 모델 부분에서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 어디 갔나요? 음? 카피, 컷, 잘라내기.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메이크 패턴이라고 있죠. 메이크 패턴. 자, 이걸 실행합니다. 이거는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를 다중으로 복사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라이너와 서클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너는 직선 형태, 직선 형태로 하는 거고요. 서클러는 원형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3개 정도 하고요. 자, 여기에 퍼폼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시 세피어에서 메이크 패턴 실행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Y축 그리고 Z축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선형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형 배열. 그다음에 간격.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로테이트도 시킬 수 있겠죠. 이거는 구기 때문에 뭐 로테이트 해봐야 별 의미는 없죠. 없지만 큐브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일 경우는 로테이트를 시키면은 바로 해정이 됩니다. 자, 스케팅이라는 거는 헛뿌려준다는 뜻입니다. 뿌려준다는 뜻인데 이거는 어떤 무작위로 어떤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자, 무작위로 뿌려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요철이라는 거 의미인데요. 이건 일종의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뿌려주고자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Y 로테이션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가 좋겠네요. 그럼 센터는 오브젝트의 중심을
그러니까 화면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 사이즈 엔바이러먼트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를 배열할 때 환경을 재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어저스트 카메라를 체크하게 되면 카메라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뜻입니다. 현재 실시간 뷰에서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OK 누르면 그대로 적용되고요. 서클라는 원형입니다. 원형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OK 누르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패턴 툴까지 알아봤고요. 메이크 패턴, 이거는 다중 복사 기능입니다. 다중 복사 기능. 자, 이번 시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